안녕하십니까, 렌드카TV입니다. 자, 오늘은 979회차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 신설을 렌드카시 자유롭게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과 N은 만나며 곧 싸움이 시작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L과 N은 모두 영어 대문자지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의 순서를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L은 12번째이므로 12번, N은 14번째이므로 14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난다고 하니까 12와 14를 더해보면 26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곧 싸움이 시작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싸움은 24번과 25번이 백학수로 되어 있고요.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은 1번과 1끝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을 전투한다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전투는 백학수로 8번이고요. 싸움이라는 것을 또 새하얀수로 보면 1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게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도 찾아봤는데요. 새하얀수로는 35번, 백학수로는 19번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있는 곳은 전쟁터겠지요. 전쟁터는 백학수로 2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서 복귀 자료를 살펴보면은 189회차에 나라를 중에 두니 싸움은 시작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답은 35번이었고요. 95회차에 싸움의 편이 갈리며 관객을 속인 연극이 시작되리로다 라는 문장이 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싸움이라는 것도 공통적이고 시작되리로다 라는 것도 둘 다 공통적인 내용이죠. 189회차도 그렇고 95회차도 그렇습니다. 일단 95회차 때의 답은 31번이었고요. 제가 가로 안에 각 회차에 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가 어떤 번호들이 나왔었는지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전부 다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189회차와 95회차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둘 다 싸움과 시작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고 그러했을 때 뭔가 공통적인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숫자를 보았을 때에 6개의 숫자 중에서 8번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숫자를 나열해보고 비교를 해서 8번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았습니다. 신서 복귀 자료에 있는 이 가로 안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패턴을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경을 쓰면 이동을 할지니 가장 먼 북극에 도착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안경은 8번과 27번이 백학수로 나와 있고요. 새하얀 수로 안경은 15번입니다.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이끝수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발음상 이가 움직인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끝수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안경이기 때문에 더구나 20번대 아니면 이끝수일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북극은 백학수로 6번입니다. 그래서 육궁이나 육구수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가장 먼 북극이죠. 그냥 북극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았을 때에 육궁 중에 가장 큰 수이고 가장 멀리 있는 42번이거나 육구수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멀리에 있는 36번이거나 예, 두 개의 숫자가 왠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527회차에 신서 복기 자료를 보면 바다와 친구와 고래는 한 배에 있으며 북극과 만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예, 북극에 도착하리로다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의 답은 4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각의 틀 속에서 상어를 만나리니 행운의 보석이 함께 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각의 틀 속에서 라고 하죠. 무엇 속에서 라고 했을 때 합수나 궁수가 주로 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숫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궁으로 보았을 때에 사궁은 4번과 13번과 22번과 3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까지가 사궁입니다. 네, 그리고 사각의 틀 속에서 상어를 만났죠. 상어는 백학수로 25번인데요. 새하얀 수로는 17번입니다. 행운의 보석이 함께하리로다. 행운은 7번과 4번, 보석은 5번과 44번이 백학수로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된 것이 거의 제 생각으로 풀이를 한 부분입니다. 네,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보통 보석이다 하면 이렇게 마른 목골에 다이아몬드로 표현이 되거나 반짝거리는 보석의 빛나는 모습 이런 것을 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아무래도 앞뒤 숫자 사이에 여백의 그 빈 공간, 하얀 공간에 이러한 모양이 박혀 있거나 또 앞뒤 숫자의 차이값이 보석을, 행운의 보석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4번이 행운의 보석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옥구수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신서 복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61회차 사각의 틀 속에 꺾어짐은 의미로 존재하며 하나만이 사라짐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정답이 40번이었고요. 그리고 493회차 복기 자료를 보면 또 사각의 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영국은 삼각과 사각의 틀에 존재하며 그 경계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으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은 20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각의 틀 속에 또 사각의 틀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161회차와 493회차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22번과 36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또 사각의 틀 속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496회차 사각의 틀 속에는 3인의 존재가 있지만 손가락은 모두 합해 10인 이유가 있을지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답이 4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좀 보면 161회차와 493회차 그리고 496회차랑 비교를 했을 때에 계속해서 36번이 공통수로 보이고요. 그리고 493회차와의 공통수는 20번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자료가 모두 다 36번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496회차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사궁이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궁이 4번과 13번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사궁이 또 여기 앞에 161회차에도 40번이 보이고요. 네,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문장인 행운의 보석이 함께하리로다 요것을 보고 보석이 함께하는이라는 그 문장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예, 또 신서 복기 자료 중에서 274회차에 보석과 함께하는 호박의 꽃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정답은 26번이었습니다. 네, 26번을 잘 뜯어보면 2번과 6번 사이에 차이값이 4죠. 네, 그래서 행운의 보석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또 네모나니까 마르모꼴로 보이니까 네, 또 이렇게 2번과 6번 사이에 4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뒷부분 문장은 뭐 호박의 꽃이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2번과 6번 안에 들어가는 숫자인 순차 진행으로 됐을 때 3번과 5번이기 때문에 35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4회차에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살펴보면은 13번이 눈에 띄네요. 13번도 사궁에 속하는 숫자이죠. 네, 그리고 사각의 틀 앞에 언급되어 있던 이런 문장의 다른 신서 복기 자료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공통적인 숫자가 493회차에 26번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74회차와 493회차가 공통적으로 26번이 보이네요. 그리고 496회차에서 13번도 274회차와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상어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상어라는 게 신서에서는 어떤 숫자를 의미할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다 봐야 될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중복이 되는 숫자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어 신서 복기 자료는 45번, 37번, 1번, 36번, 27번, 13번, 31번, 12번, 38번, 4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서인데요. 네 번째, 파란 우산을 가진 여인은 가장 큰 집 앞에서 멈추리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산은 3번과 15번이 백학수로 나와 있고요. 파란 우산이라고 하니까 네, 이 파란색의
또 관점을 보았을 때에 파란색 로또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옥구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산 숫자 중에서 확률이 높은 숫자가 15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고요. 파란 우산을 가진 여인이래요. 네, 그래서 여인이라는 숫자를 살펴봤을 때 여인은 여자라고 할 수 있죠. 백학수에서 여자는 16번과 45번을 의미를 하고요. 세하얀수에서는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라는 또 표현을 신서에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보통 해석할 때 2번, 7번, 4번, 3번, 8번 혹은 그러한 끝수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집 앞에서 멈추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이라는 게 붙으면 10번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큰 집이라고 하죠. 큰 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백학수에서. 그래서 봤더니 큰 집은 8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집이라고 하니까 혹시 두 가지를 합해서 10번대 8끝수인 18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복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신서 복기 자료 중에 663회차를 살펴보면 가장 큰 집에 남자는 앉아 있으며 검은 의자에 비밀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가장 큰 집이라고 하죠. 네, 가장 큰 집이라는 게 네 번째 신서랑 지금 중복이 됩니다. 가장 큰 집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이때의 답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번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의자에 앉아있는 형상이 보통 5번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집에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패턴이 3번, 5번, 8번, 19번, 38번, 42번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집이 8번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큰 집, 그것일 것 같고요. 897회차 신서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림은 가장 큰 집에 존재하리니 행운의 크레인이 눈앞에 나타나리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여기도 가장 큰 집에 라는 게 나오죠. 요때의 답은 36번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집이라는 것이 이때는 8번을 의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번일 수도 있고 가장 큰 집이 혹은 여기 보면은 26번이 보이죠. 6번, 7번, 12번, 22번, 26번, 36번 이렇게까지 돼 있죠. 그래서 26번이 또 8의 합수 8궁에 속하는 숫자이죠. 예, 앞뒤 숫자의 합이 8이 되고, 네, 그래서 큰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때 답인 36번의 안에 보면 순차 진행으로 3 다음에 4가 오고 5 다음에 6이기 때문에 45가 이 안에 들어가죠. 36번 안에. 그래서 45가 로또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5번째 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잃어버리며 검정색 마스크를 얻을지니 이제 축제의 시작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네, 이렇게 따옴표로 축제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었네요. 이번 신서에서 계속 시작이라는 그런 단어가 중복적으로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는 백학수로 16번과 45번이고요. 그리고 축제의 시작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죠. 축제는 17번이고요. 시작은 일끝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마스크를 얻었다고 하니까 검정색 0끝수 32번, 33번이 해당이 되고요. 복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85회차에 축제는 장미로부터 시작됨이로다 라고 축제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때는 답이 6번이었고요. 이때 패턴을 살펴보면은 정말 재밌는 것이 6번, 8번, 13번, 23번, 31번, 36번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됐던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많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877회차를 살펴보면 무대에 바로 선 무희는 춤을 추지 않고 관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은 23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까 하고 살펴보면 이 당시에 패턴이 5번, 17번, 18번, 22번, 23번, 4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881회차 복기 자료를 살펴보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탑 위에서 신호를 보낼지니 행운이구나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의 답은 32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또 패턴이 중복 숫자가 보이네요. 4번, 18번, 20번, 26번, 27번, 32번입니다. 네, 여기서 마스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진 신서가 877회차와 881회차인데요. 두 회차의 패턴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에 18번이 공통수로 보이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3번과 32번이 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보이고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마스크는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23번이 흰색 마스크일지 검정 마스크일지 혹은 32번이 흰색 마스크일지 검정 마스크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검정색에 해당하는 숫자가 32번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2번이 검정색 마스크일 것 같고요. 흰색 마스크는 23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신서인데요. 화살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며 활은 고개를 숙이는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화살은 보통 1번이나 1끝으로 표현이 되고요. 활은 3번이나 4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을 합성이 된 31번이나 4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 숫자가 뒤집힌 숫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고개를 숙이는구나 라고 되어 있지요. 고개는 머리겠죠. 예, 머리 9번, 12번이 백학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머리를 고개를 숙였다고 하니까 9번이 앞으로 숙여진 뒤집혀진 숫자 6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6구시거나 9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6구실 경우는 36번이겠지요. 이게 마지막 숫자이니까 또 9구시면은 39번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모양으로 봤을 때에 고개를 숙인 모양이 이끝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끝수로 본다면 32번이거나 4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신서복기 자료를 살펴보면 764회차 동쪽에서 온 선물은 생명의 물과 활과 부러진 화살이로구나 라는 이 문장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왜냐하면 활과 화살이 함께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다가 화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러져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는 화살이 혹시 부러진 화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때 답은 24번이었는데요. 이때는 왜 24번이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물이 여기 보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은 또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2번 다음에 3번이고 3번 다음에 4번이지요. 그래서 2번과 4번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3번이 들어가서 3번이 생명의 물인데 보이지는 않고 요 여백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이 아마도 부러진 화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 2번, 그 다음에 오는 숫자 생명의 물, 그리고 활 4번 이렇게 해서 24번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24번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 생각에는 뒤집혀서 변형되면 42번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학도사님의 979회차 로또 비법 신서 6가지를 랜드컷이 한번 풀이해 보았는데요. 제가 풀이한 숫자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풀이를 했을 때에 중복되는 숫자를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꿈과 첫 번째 꿈에 나오는 숫자들과의 연관성도 한번 중복 숫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모두 행복하시고요. 남은 시간들 모두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